네, 장 후반 들면서 우리 시장이 좀 급히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 좀 장정리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연결이 됐군요. 대표님, 우리 시장이 장 후반 들어서 더더욱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과 함께 수급 상황도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 불안한 요인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을 억눌렀던 요소들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를 억눌렀던 요소들이 사실상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자, 거기다가 또 이 중국 관련된 위안화 평가절하 또 이슈들도 있고요. 중동 관련된 불안 요인도 있고, 또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한국 정치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대외 변수가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뛰어넘으면서 외국인 매도도 계속적으로 불러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러한 환경이라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수가 지금 바로 가파르게 반등을 좀 가져가기에는 이러한 그 대외 변수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오늘도 좀 순환매는 좀 살아있는 흐름인데, 오늘 뭐 시장 내에서는 거래소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모두 지금 동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 값어치는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고, 또 위안화 가치 떨어지게 되면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 원화 대비는 올라올 수가 있죠. 결국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 쪽으로는 오히려 좀 순환매가 유입되는 게 눈에 좀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개별 호재죠. 2월 달에 이제 미국 램시마 허가가 곧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또 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피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뭐 급등했다가 많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 전반의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별 상태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서도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컴투스나 썬데이토주 등이 상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실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뭐 코스피 지수야 한 1900선 심리적인 지지선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1200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에도 또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텐데 향후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영향력,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일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다시 했는데요. 과거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달러 강세를 보이는 기간에 한국 증시는 항상 좀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 내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차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거나 좀 팔고자 하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내려왔었는데요. 1,200원을 미국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200원 부근대 진입하면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1,200원 위에서 안착되기보다는 내려왔다는 점은 결국 1,200원 위에서는 주식시장은 좀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참조하실 부분은 최근에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그 불안감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상대 달러 강세를 좀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원화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좀 맞붙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가 이제 당장 1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1월 달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위안화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고, 자, 거기다가 중동이나 북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지금 살짝 뚫고 바로 내려오기보다는 요 위에서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일단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단발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단기 증시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도 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음 주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관 수급이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증시에서 외국인 또는 뭐 기관, 뭐 수급이 어느 한쪽이라도 좀 좋아져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사실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방향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방향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3일 날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미국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됩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13일 발표되는 무역 수지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전부 다 좀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또 S&P 500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죠.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유가 관련된 불안함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발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관들이 이제 1900 밑에서 좀 사기 때문에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국내 증권사 레포트를 다 종합을 해보면, 기관들도 일단은 다음 주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거의 다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번 주 시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기관들 매수 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이번 주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든 조금 더 염두를 하고,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수급 개선 요인은 저도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 기관들이 만약에 배팅을 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 쪽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아마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에 중국이 13일 날 무역 수지 발표하고 이게 좀 안 좋게 나와서 만약에 중국이 또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가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마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이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수익을 얼마나 더 낼 것인가 보다는요, 좀 뭐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또 한 주가 되리라 보는군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